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 벌써 12월이 돼가지고요. 날씨가 좀 너무 춥다 보니까 이제 롱패딩 없이는 살 수 없는 계절이 왔습니다. 먼저 거래량 확인하시면서 빌딩 거래가 얼마나 됐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2월이고 10월달까지 거래량이 집계가 됐고요. 10월달에는 112건이 되어서 9월달 124건, 8월달 157건에 비해서 또 계속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11월달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100건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는데 12월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가 내년을 보자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많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억 이상 건물을 보자면 100건 아래로 떨어져서 8월달 129건, 9월달 109건, 10월달 94건으로 1월달, 2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또 100건 아래의 거래량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빌딩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많은 눈치를 보고 있지만 그중에 우위에 있는 건 매수자가 편하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거래가 된 게 처음에 시장에 나올 때는 한 100억, 한 120억에 나왔다가도 거의 한 20%까지 떨어져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마지막 호가를 난 100억 이하로는 절대 안 팔아 라고 하더라도 막상 또 딜이 시작되면 한 90억 정도에도 딜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좀 매수자가 매도자의 우위에서 시장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출 금리는 12월 5일자로 4.02%가 나와서 여기에 가상금리 1.3% 더하면 3년 고정으로 약 5.3%가량 받을 수가 있는데, 11월과 비교를 해보면 11월 달에는 4.47%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이 4.02, 11월 달에 4.47이니까 거의 0.45%가량이 떨어진 수준인 건데, 물론 이게 지금 당장 대출금리에 적용이 되진 않고 지금 현재도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4.5%에서 4.8%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떨어진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미국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팽배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채권금리도 많이 내려갔다 보니까 3년 금융채도 저번 달에 비해서 거의 0.4%가량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대출을 비교했을 때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금리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또 PF 위기라는 게 좀 남아있고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서로 관망하는 세가 유지가 되지도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매매 사례를 총 4건을 가지고 와봤는데 아쉽게도 다 강남권으로만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은 강남이다 보니까 강남에 주목할 만한 사례들이 몇 개 있어서 4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매매 사례 보시죠. 네, 첫 번째 매매 사례입니다. 첫 번째 매매 사례는 도곡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역과의 위치로 봤을 때는 매봉역 1번 출구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죠. 네, 이래서 초역세권 건물이 10억대에 거래가 됐는데 이렇게 싸게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개요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본 건물은 올해 8월 달에 계약을 했고 11월 9일 날 잔금을 한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14억 4,800만 원, 대지 면적은 19.96평, 연면적은 29.18평의 건물이고 지하는 없고 지상 5층 건물입니다. 로드뷰로 이 건물의 위치를 좀 자세히 보자면 이쪽이 매봉역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이 노란 건물, 이 건물이 14억 4천만 원에 매매가 된 건물입니다. 지상 5층이라고는 하지만 3층 이후부터는 거의 반으로 잘려 있는 느낌이고, 왜냐면 일주권 사선을 받아서 많이 위에가 깎인 그런 느낌이 나요. 다시 개요로 돌아왔을 때 이 건물은 14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지만 2021년도에 10억 4천만 원에 거래를 했다가 2년 만에 오히려 1억이 깎인 상태로 다시 재매각이 된 그런 건물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보자면 이 건물은 2017년도 1월 달에 신축이 된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또 지하를 안 팠기 때문에 이 건물의 효용 가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평짜리 건물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돈을 더 얹고 싶어도 아무래도 무리가 있었던 그런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매봉력이 있고 도로가 좁긴 해도 14억 4천만 원이면은 황금성은 충분히 뛰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직접 한다면 충분히 강남에 이 정도 건물이면 대출을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현금 5억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물이라서 전 나름대로 희소성이 있었다라고 판단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강남권으로 10억대 건물이 정말 안 나오는데 간혹가다 나오면은 도곡동이나 대치동 뭐 이런 라인으로 골목골목에 있는 코너 건물도 아니면 그냥 박스에 껴있는 건물이 한 20억 초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랑 따졌을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엑시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건물이기도 해요.
네, 두 번째 건물입니다. 두 번째 건물은 연예인인 김강호 씨가 이제 매입을 한 건물인데요. 얼마 전에 주택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싹 한 다음에 다시 판 이제 시대 차익을 남겼던 건물입니다. 위치 먼저 보시죠. 김강호 씨가 매각한 건물은 양재 시민의 숲역 3번 출구에서 한 400~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바로 앞에 어린이공원, 네, 나름대로 이제 파크뷰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본 건물은 올해 9월 달에 계약을 했고요. 10월 31일 날 잔금을 했고 매매가는 45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 면적은 64평, 연면적은 139평의 건물이고 93년도 준공된 건물을 2022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재매각을 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강호 씨가 리모델링을 해서 매각을 한 건물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가운데에 코어가 있어요. 옛날 주택 건물 같은 경우를 보면 입구를 들어가면 왼쪽이 101호, 오른쪽이 102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 있잖아요. 가운데 계단이 있고 그랬던 건물을 리모델링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예전에 김강호 씨가 매입을 하기 전에 건물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층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입구가 있어서 이제 좌우측으로 세대가 있었던 그런 옛날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재 이렇게 나름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무래도 주택 건물이었고 코어가 가운데 있었던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구조가 잘 뽑아지는 그런 건물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부를 보시면은 이 중간중간 H빔이 한 3개, 4개 정도 박혀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활용하기에는 좀 애매했던 나름 마이너스가 있었던 그런 건물이라서 막상 김강호 씨가 2021년도에 32억에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 비용은 제가 봤을 때 엘리베이터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한 5억 미만으로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32억에 5억을 더하고 또 2년 동안 금융비용을 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40억 초반이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의 시대 차익 없이 나름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빨리 던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는 55억, 53억의 시장에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저렴하게 매매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세 번째 건물입니다. 세 번째 건물은 도산공원에 있고 신사동, 도산대로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인데 최근에 또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돼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위치는 도산공원으로 또 올라가는 이 라인에서 그래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넓은 도로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은 10월 13일 날 계약을 했고 잔금을 11월 22일 날 치른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80평, 연면적은 265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 또 용적률은 257%를 다 받은 건물이고요. 현재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 임대료가 2,097만 원가량이 나와서 수익률은 1.59%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2억에 거래가 된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리얼티 코리아에서 얼마 전에 계약을 했었던 건물인데요. 로드뷰로 한번 위치를 보시면 이 라인이 도산공원에서 들어오는 이 길이 있고 이쪽 라인으로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또 디저트 카페, 오마카세 집 이런 집이 많이 좀 고급 식당이 즐비해 있는 곳이죠. 그 중에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건물들을 거래를 할 때 여기 안에 있는 임차인들을 다 명도 조건으로 거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현 상태 그대로 인수라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고요. 또 이 건물은 16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시면서 대출을 20억도 안 되게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거의 이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도 약 150억 가량의 현금을 투입을 해서 매입을 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 건물이 장점이 뭐였냐면은 이 도로를 기점으로 위에는 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어서 용적률을 150%밖에 못 올리는데 이 건물 아래쪽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을 250%까지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일종도 2억 3천, 2억 5천에 거래가 되고 있는 반에 이게 이제 2억이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이 신사동 라인에서는 좀 좋은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인으로 평당 2억에 거래가 됐지만 팔리고 있는 여러 다른 사례에 비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잘 매입한 케이스여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매매 사례입니다. 계속 청담동은 오르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여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위치는 도산대로가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 삼성로가 있고 영동고등학교 라인에서 좀 더 왔을 때 여기 두 번째 코너 건물입니다. 개요 먼저 보실게요. 본 건물은 올해 9월 27일 날 계약을 했고 11월 달에 잔금을 한 건물이고요. 매매 금액은 242억, 대지 면적은 108평, 연면적은 240평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입니다. 네, 여기도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2019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149%밖에 못 받은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 로드뷰로 한번 보시면 이 건물인데 나름 청담동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구조나 이런 외관은 세련되게 잘 지어진 건물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개요로 돌아왔을 때 현재 이 건물에서 보증금은 4억, 임대료는 3,600만 원이 나오고 있어서 수익률은 거의 1.8%에 불과하지만 현재 이걸 매입하신 분은 240억에서 50억만 대출을 받고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할 때 현금은 약 2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매입했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냐 보여주자면 청담동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블록으로 볼 수 있는데 압구정 로데오역에 있는 이 명품거리 라인이 굳이 따지자면 좀 1등이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가 2등, 이 프리마 호텔 뒷라인이 이쪽 라인이 3등이었고, 옛날에 이쪽은 거의 청달동이라고 해가지고 청담동 달동네라고 불렸을 정도로 오래된 주택이나 그런 단독주택이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 이게 2015년 정도만 하더라도 평당 3천 이 정도의 거리가 됐었거든요. 지금 거의 10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2억 1천만 원 정도의 거리가 되고 있어서, 원래는 여기가 1등이었지만 지금은 다 고루고루 분포하면서 평당 2억가량을 형성하고 있는 청담동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의 움직임이 계속 신사, 청담, 삼성 또 이제 한남 쪽으로 많은 자산가들이 왜 투자를 하고 왜 선호를 하는지 이런 사례를 보시면서 좀 느끼면 여러분도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량과 대출 금리 또 매매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현재 빌딩 시장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전에 아파트 경기가 한창 안 좋았을 때 똘똘한 한 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빌딩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빌딩 시장도 똘똘한 빌딩 한 채로 가고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삼, 노년 이 지역으로 주택가에 있는 지역은 시대가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신사, 청담 또 이쪽 라인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분도 이런 거 판단하시면 좀 더 빌딩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 12월 매매 사례를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년 1월 달에 좀 더 신박하고 재밌는 매매 사례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